(2021년) 제1회 UST 함께하는 정책 포럼, 다음 순서는 UST를 졸업한 동문, 그리고 UST의 교원, 그리고 UST 졸업생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표한 패널분들과 함께 UST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눠보는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지정 토론의 좌장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신 최희윤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마지막 회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제1회 UST 함께하는 정책 포럼 지정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희윤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네. 토론에 앞서서 이제 2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UST의 어제와 오늘을 또 지켜보고 또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저도 이 자리가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UST가 과학 인재를 키우는 국내 1회 국가연구소 대학이자 현장 중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혁신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포럼의 이름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겠다. 각계의 의견에 귀를 활짝 열어두겠다 하는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UST의 졸업생과 또 출연연 현장에 계신 캠퍼스 교원 그리고 산업 현장의 여러분까지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트리 캠퍼스 ICT 전공 졸업생으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 중이신 박희웅 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이상성 책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대표로 롯데케미칼 항용택 수석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아까 주제 발표를 해주셨죠? UST 키스트 캠퍼스 대표 교수를 역임하신 석형광 키스트 연구기획 조정본부장님, 네, 자리하겠습니다. 역시 주제 발표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박기범 스태피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UST 운영을 총괄하고 계신 UST 마평수 교무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지정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맨 먼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UST를 졸업한 학생들, 동문들은 모교로서 UST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이 원하던 학업과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졸업한 동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0년에 졸업하신 분이고요. 애트리 캠퍼스 ICT 전공 졸업생으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 중이신 박희웅 선 연구원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박희웅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참 영광이고요. 한 사람의 동문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었던 이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이 강점은 바로 연구소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출연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국책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연구를 하는 동료분들이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런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런 동료 연구원 분들이 마치 한 분 한 분이 교수님과 같은 교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환경에서
학업과 학위 취득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자의 삶이나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강점으로는 논문 작성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oT 통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국내에서 기술이 이전이 되고 그 기술 이전된 게 또 국외의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어서 약 1,200억 원 정도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게 그냥 대학에서 하는 일개의 연구로는 참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서 생각을 하였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출연의 연구가 산업과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저의 역량을 이렇게 살짝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융합 연구 잠재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속한 캠퍼스가 좀 다릅니다. 각각의 캠퍼스가 정출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출연에서 다루는 이런 최신 과학 기술을 융합하면서 더 진보된 연구 혹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했었던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듈러 원봇. 제 고향은 UST 창업 동아리 오덜트입니다. 여기 저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7명의 동아리원들은 각자 전공이 달라서 아이디어도 많고 분업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자벌레처럼 험난한 길도 끄떡없이 가고요. 앞으로 창문 청소는 물론 재난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들도 태어났는데요. 독특한 발상과 ICT 지식을 바탕으로 탄생한 아이디어 제품들이죠. 지금은 작은 아이디어 제품들이지만 우리의 꿈들이 모여 희망찬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각기 다른 전공 학생들끼리 교류를 할 수도 있었고, 뒤에서 말하는 뒷페이지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 아직 슬라이드 다시 앞으로 좀 넘겨주셔가지고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스쿨에 먼저 학생들이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슬라이드? 교수님마다 그 지도 학생이 보통 대개 1명 내지 2명이 있다고 저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과 그 후배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선배가 오랫동안 연구했었던 지식이나 노하우나 기술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UST에 대한 안팎의 인식이 있는데요. 요즘 그 시선이 많이 긍정적인 것을 느낍니다. 아직 앞 슬라이드인데 뒷슬라이드로 갔네요. 아무튼 하지만 아직도 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 저희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원을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UST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ST에 바란다라고 하는 점을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선배의 연구 지식이 후배에게 잘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혹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인식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자리에서 또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원 내 교원들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내 다른 연구원, 교원이 아니신 연구원 분들도 이 UST에 대해서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합 연구를 좀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석박사 기간 동안에 타 전공 학생들과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서 창작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례 아까 전에 영상을 잠시 보았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난 선배, 후배 아니면 동기들이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됐을 때 각각의 지금 회사뿐만 아니라 출연위원회 포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출연위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바라는 UST에 대한 바라는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UST가 학업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강점인데, 또 이 때문에 학생들이 또 32개 출연 연구소 캠퍼스로 이제 흩어져 있고, 또 현장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이 또 단점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재학생들이 제기해왔던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 박희웅 동문 가장 최근에 이제 졸업하신 분이고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이번에는 교원의 입장에서 그 UST의 그 장단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성 교수님은 현재 천문우주과학 그 전공 책임 교수로 계신데요. 출연위원회 구성원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UST의 강점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천문우주과학 전공 책임 교수로 몇 년간 지내온 이상성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원의 입장에서 UST 강점, 약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캠퍼스에서만 있었고 또 다른 캠퍼스의 교원들께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캠퍼스, 한 전공에서 갖고 교원으로서 가졌던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들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가져왔고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건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단 제가 갖고 있던 우리 전공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은 명문대학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공 책임 교수를 하면서 저희 전공을 거쳐가는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학생들 지도하는 교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저희는 앞에서 발제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의 UST의 특성 중에서는 기초 그리고 대형 연구가 중점인 그런 분야입니다. 천문우주과학이라는 분야가.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졸업한 학생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입학할 대학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동문이 아니지만 여기를 거쳐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 참 저의 비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과연 명문 대학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명문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느냐? 제가 갖고 있는 좀 편견은, 명문이라면 예를 들면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 대학원 중에 선택되는, 적어도 그들의 탑3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나는 여길 가고 싶다 라는 그런 대학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런 조건은 UST가 충분히 갖추고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 여러 위원들께서 하신 것처럼 100% 전액 장학금, 이것은 뭐 저희 전공 이 분야에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스칼러십을 줄 수 있는 대학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유럽, 미국 다 통틀어도 아주 유명한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버금갈 수 있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지원한 학생들도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천문학회 잡포스터에 올리고 하는데 많이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세부 전공 및 교원이 확보되어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천문 우주과학 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또 H-인덱스 그리고 여러 연구 경력이 높은 교원들이 최근에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교원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 전공을 보고 캠퍼스를 보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 주제를 보고 그런 교원들을 보고 그 밑에서 내가 수련을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원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또한 이런 갖추는 게 경쟁력 있는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해가고 있다. 이건 진흥력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공은 그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문우주과학 전공의 신입생 경쟁률이 갈수록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줄었지만 뭐 다른 저희 분야의 다른 대학, 서울연고대, 서울연대,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 보다 능가하는 제가 들어보면 그런 학생들의 그 경쟁이고요. 중요한 건 또 졸업생 배출입니다. 지금 앞에서 발제해 주신 박 박사님처럼 훌륭한 동문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학생들, 신입생들을 보면 졸업해서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는가요? 학부 3, 4학년들 저희가 오픈 프로그램을 해서 간담회를 하면 졸업해서 US 졸업해서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졸업생이 있어요. 몇 분은 저희 출연연 정규직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박사호 연수로 해외로 가셨고 이런 자랑스러운 동문이 있는 대학원이 저는 명문 대학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문들에 대한 홍보, 동문들의 역사, 홈페이지 물론 당연히 써야 되고요. 동문들을 초청한 그들을 대우하는 전통 이런 것들은 대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동문들이 생겨나실 텐데 뭐 산업계도 많이 가시고 그런 동문들이 또 UST를 바라봐서 많은 기부도 하시고 영문 대학원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동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박 박사님 같은 훌륭한 동문들이 저희 전공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전공은 명문 대학원의 조건을 갖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연구그룹 그리고 교원이 있어야 된다. 몇몇 분야는 H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교원들이 계세요. 또 그들을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다 많고요. 하지만 그런 분야들을 많아야 됩니다. 한두 분야로만은 전공이 살아갈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쟁을 해야 되고 저희는 기초이고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면 그런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UST에서는 그런 교원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체 캠퍼스나 전공에서 그런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런 분야의 그런 그룹의 구성원이 교원이 되셔야 돼요. 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해 주셔야 되고 교원으로서 학생을 성심성의껏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의 의존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구성 요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박사학위 연구 주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연구 그룹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그룹에 조인하려는 학생들이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연구 주제를 연구를 할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PhD 프로젝트를 디파인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신들이 오면 이런 주제로 졸업해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앞으로 끝까지 보여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졸업이 목표가 아니고 호닥 잡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우리 국가교육청 계신데 평생을 바쳐서 연구할 분야를 선택하는 게 목표고 그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쳐서 들어올 대학원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전공, 대학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말씀하신 우리 박 박사님 여러 동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선이든 타이든 교원들이 정말 평생 AS를 한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배출됐을 때는 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로 뻗어나가야 되죠. 거기에 UST 타이틀을 달고 그래야 UST가 명문 대학원생이 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UST에 바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지엽적이긴 하지만 당장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교원 유치의 유연성. 저희 전공은 그리고 저희 분야는 많은 교원들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EHT 블랙홀 그림자를 이렇게 영상화한 그 프로젝트의 그룹도 3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시리즈로 6편, 또 올해도 내년도 나올 텐데요. 모두 300명 이상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에 참석한
우수한 연구자가 우리 교원인데 또는 우리 비교원인데 교원이 되려면 300편 이상 아니 다 6편이니까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편을 써야 교원이 되는 거죠. 물론 캠퍼스 자체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30% 정도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는 주셨지만 더 늘려야 된다. 전공의 특성상 저희는 공동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노벨상 수상자도 UST 교원이 되기 어렵다. 저희 전공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교원으로 신청하시려다가 저희 전공에서 교원이 조건이 안 되셔서 포기하시고 올해 초 서울대 교수로 임명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UST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플렉서빌리티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교원, 겸임교원에 대한 스트릭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임이면 이래야 되고 겸임이면 이래야 된다. 이것은 조금 너무 일률적이다 생각합니다. 겸임이시지만 이런 조건을 따르지 못하지만 이러한 연구 경쟁력이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대, 인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hD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은 USD가 사활을 걸고 해야 돼요. 이제 각 전공이나 캠퍼스가 분명히 학생들은 그룹을 보고 연구 캠퍼스를 보지만 자기가 연구해야 될 주제를 보고 옵니다. 내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지. AI면 AI, 3D 프린팅, UST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오면 다음 학기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서 3년 또는 5년 안에 그 후에 이런 전문가가 됩니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뭐 컨설팅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뭐 가장 구체적으로는 졸업 인터뷰라든가 이런 분들 최근에 경험이 있었던 대학 교수님들 초청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어디서도 지도받을 수 없는 교원들도 뭐 사실은 시간 내기 어려운 이런 졸업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우리 앞에 발제해 주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UST 졸업생의 포답 연수 프로그램 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자기 펀드를 외국 기관에 갈 때 그 기관의 펀드에 의존해서 간다 그러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자기 펀드를 갖고 이 펀드를 내가 2년 일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느냐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경쟁력으로 경쟁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펀드로 기회가 돼서 거기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UST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총장님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수한 졸업생들에게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으면 UST 동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요? 내가 UST 펠로우십을 가지고 당신의 기관에 왔어. 거기서 2년간 일하고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면 이건 뭐 UST를 홍보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서운 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년 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그 UST 교원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고 또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교원 유치의 유연성이라든가 어떤 PhD 그 주제를 잘 개발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UST의 특장점은 사실은 뭐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또 우리 총장님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합형 인재, 실천적 인재, 현장 중심 인재 이런 부분인데 이런 융합 연구, 현장 중심 연구 이런 걸 통해서 UST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또 발전돼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강조해 주셨고 특히 가장 키워드는 32개 출연 연구소가 있는 만큼 융합 연구를 더 확장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졸업생들 부분은 지금 이제 졸업생들에 대한 컨설팅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김혜환 총장님 3대 중점 그 과제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매칭 프로그램 유이링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도 이런 매칭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UST 동문들이 이렇게 오늘 박희웅 그 선임 연구원처럼 애트리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지금 항우연에 지금 가 있는 좋은 동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거울처럼 내 미래의 거울처럼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사례가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원장으로 있을 때 동문들과 함께하는 UST 워크샵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조금원 부원장이 이제 그때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캠퍼스별로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졸업생들, 뭐 좋은 재학생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하실 분의 얘기가 또 기다려졌는데요. UST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 산업계, 기업의 입장입니다.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역시 UST 출신이다. 뭐 이런 때도 있겠고 조금은 아쉬운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 한용택 수석연구원님의 이야기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롯데케미칼 연구소의 황용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 회사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근무했던 그 UST 출신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바라보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T의 장점을 보면은 일단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많이들 그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라는 조직, 기업 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기업 연구소 적응에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할 때 적응 능력이 좀 빠릅니다. 일단 학교에서만 그냥 교수님들 그 실험실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좁은 협상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일반 대학원 대비에는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연구소다 보니까 일단 기업은 일단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된 그런 그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요. 어떤 그 비즈니스에 기반을 하는 그런 연구 아이템을 확장을 시켜 나갈 때 그 본인만이 잘해서는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 협업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넓은 대인 관계와 인적 인프라가 있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확장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추가적인 그런 인적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UST 학생 간에 일단은 조금 낮은 유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많은 인적 인프라를 뭐 국제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학회 참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인적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단 기업에서 일단 뭐 UST에 바란다기보다는 기업에서 볼 때 인재상을 그냥 간단히 좀 적어놨습니다. 일단 기업 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실행하고 협력하는 거 이거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 특히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적 사고와 실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그런 그 연구 능력이 기반이 돼야지만 전략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실행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 난이도 그다음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플러스 기업에서는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 경제성 부분이 대학원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실행력, 협력 물론 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특히 협력과 경제성 부분을 조금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 그러한 인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세 분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결국 그 UST가 연구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자 또 이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동문이나 또 교원이나 또 기업에서 모두 이 점을 그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때문에 파생되는 단점들, 그 학생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또 공통적으로 꼽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뭐 UST에서도 본부와 그 출연연 간 파트너십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석형광 교수님 초창기부터 그 오랜 시간 UST 교수로 이제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키스 스쿨 대표 교수도 맡고 그러면서 제일 좀 안타까웠던 거는 실제로 UST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수준에 비해 가지고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키스트 스쿨 졸업생들이 키스트 연구원이 된 사례도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수도권 대학 교수로도 가신 분들도 있고 기업의 임원으로 지금 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해외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뭐 공과대학 총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각 분야에서 글로벌리 우리 졸업생들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UST에 가진 어떤 자긍심이라는 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훨씬 더 위에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졸업생, 재학생들도 왜 그만큼 거기에 준하는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레퓨테이션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스로 어떤 자긍심을 가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한번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줘야 될 시점이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저도 답은 없지만 결국은 총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뭔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획기적인 어떤 홍보 방법, 어떤 소통, 사회와의 어떤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정말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제 20년 거의 다 돼가면서 그 정도 성과는 충분히 뭐 우리 수준만 기대 수준만큼 아니지만 수준을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제일 모든 우리 구성원들한테 제일 절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박희용 동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그 뭐 일부 의견이겠지만 학생들의 인건비 낮은 연구 인력으로 이제 인식한다는 대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얘기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학생 근로 계약을 아까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만. 제가 키스 대표 교수 할 때 학생 근로 계약 제도를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부 과제였고 그래서
이걸 일단 출연연 연구소 대학에 먼저 시행을 하고 이게 잘 되면은 전체 대학에 다 확대 적용하겠다. 단 이제 정부의 정권의 명확한 어떤 지침이 있었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출연연들이 이제 이걸 상당히 이제 뭐 원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도입을 했고, 근데 실제 그 다음 단계로 일반 대학에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뭐 카이스트 총장님도 그렇고 포항공대 총장님도 그렇고 결사반대 해가지고 그냥 딱 거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출연연 연구소 대학은 뭐 정부의 어느 정도의 어떤 관리 통제에 있다 보니까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 중간 단계에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대학원생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뭐 밤새 공부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학습권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느라고 그렇게 뭐 월화수목 금금금 밤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연구 책임자가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셨지만 어떤 저가의 하부 근로자의 개념으로 이제 학생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과제하려고 밑에 졸업생들, 재학생들 막 불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컷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제도 체결되었다. 라고 분명히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적인 인식인지 우리 기스 내부의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학생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계약 시간이 이제 뭐 30시간 계약했으면 그 안에 과제도 하고 본인 수업도 듣고 본인 학습도 하고 모든 걸 그 안에 그 시간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칼땡 종치면 학생들 다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녁 6시 지나서 보면 실험실에 보면 학생들 없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전문가로 과학자로 성장해야 되는 본인한테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잘못 이게 지금 뭐 몇 년 됐는데 이게 굳어지기 전에 빨리 이게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연구기관에도 그렇고 연구자 대학원생 본인한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캠퍼스 다 고민하고 그래서 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뭐 출연연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52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문화가 이렇게 사실은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하여튼 변화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외부의 시각에서 조금은 좀 더 객관적인 견해를 청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기범 스태피 선임연구원께서 아까 발제를 통해서 UST 현재와 개선 과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제 함께 하시면서 동문과 교원, 기업의 관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까 발표는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으시니까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니까 제가 아까 발표에서 사실 뭐 시간 관계도 있지만 다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UST에 대해서 이제 아까 동문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 자신감이 부족하다. UST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저는 UST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연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연에 대한 출연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시각이 UST를 비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연연을 사실 오늘 많은 발표에서 이제 출연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본 컨디션으로 놓고 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한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인력 양성 모델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출연연도 어떻게 보면 매 정권마다 개혁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출연연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라는 것이 정권마다 끊이지 않게 나왔고 아마
다음 정권 내년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 출연연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출연연에 가진 새로운 미션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도전이 있고 우리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출연연이 만약에 어떤 변화를 겪으면 UST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과연 그냥 종속 변수처럼 UST 출연연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는 그런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UST 그러니까 출연연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UST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독자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것이 본부의 권한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해외 사례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를 제가 봤는데 제가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포닥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파인버그 스쿨에서 장학금을 그러니까 임금비를 받았는데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파인버그 스쿨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경을 써서 그냥 그 속에 녹아들여서 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와이즈만 연구소가 독자적인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도 기초 분야에 굉장히 소수의 작은 연구소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와이즈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 있는 파인버그 스쿨은 그냥 부속 그거로서 마치 행정 사무실처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UST가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 출연연 속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출연연들이 와이즈만과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출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UST의 과제는 UST만의 과제가 아니라 출연연의 혁신과 출연연의 어떤 역량 강화 그것이 더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UST가 고민이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포럼에서 이제 UST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출연연 시스템에서 과연 이 UST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조금은 약간 잘 노력이 안 보인다거나 의심스럽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많은 총장님들이 설립기관과 본부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신다는 것은 밖에서 보면 혹시 여전히 잘 안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 점이 아마 UST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어떤 변화든지 그 변화는 탄탄하고 또 유연한 시스템과 제도에 기반해야 현실화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UST 본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UST 마평수 교무처장님 패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신지요?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제 UST가 열심히 교육했고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인지도가 별로 없다라는 말부터 이제 시작을 드리면 인지도는 사실은 외부에서 하기 전에 학생을 교육시킨 그 캠퍼스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은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 그 졸업생 중에 애트리 정직원이 된 사람이 37명이에요. 졸업생의 10%가 좀 넘습니다. 맞자면 스스로는 우리 UST 학생이 우리 애트리에 들어오는 다른 정직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거죠.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해요? 애트리에도 가보면 UST를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교육의 질의 편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님, 어떤 학생은 매우 우수하고 어떤 교수님, 어떤 학생은 매우 정상적이 아닌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편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교육의 질입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자. 모든 캠퍼스, 모든 교원으로 교육을 상향 평준화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대표 교수님한테 알려드리고 개선책들 요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개를 하고, 대표적인 예가 커리큘럼이 과거에는 너무나 많아서 어떤 과목이 어느 학기에 열릴 줄 학생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이고 어떤 교수님이 어느 학기에 강의를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계획을 가지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여러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무기명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어느 조직에나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시는 교수님은 교수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오고 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6.0 실적이 넘어야만 교수가 되고, 그러지 않고 융통성, 아까 교수님께서 30%보다 더 많이 50% 이상 해달라는데 50%가 교육부 규정이고 50%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점점 유연하게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알지 못하는 여러 케이스를 있으니까 교수님, 대표 교수님, 전공 재임 교수님, 보직이 없으신 분 여러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UST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고요. 저도 이제 에트리 대표 교수를 오래 하다가 본부로 현재 고민실장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에트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교수님 같은 의견 가신 분들이 사실 저처럼 캠퍼스에 계신 분들이 본부로 더 많이 오셔가지고 파견 교수든지 또는 은퇴 이후에 전문 교수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캠퍼스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간 본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주 관심사가 교육의 질 제고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케이스를 여러 교수님들 알려서 우수한 사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자신이, 학생이 외부에서 우리 교육이 최고 수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가 아마 UST 18주년이죠. 아마 2년 후면은 2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UST 20주년을 앞두고 많은 그 변화 혁신을 모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교수님들이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는데 저도 에트리스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UST 안 하시는 분이 UST면 뭐가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맞으면 사업 책임자 입장에서 또는 연구원 입장에서 UST 학생을 활용했으면 뭐가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은 학생도 좋아야 되고 교수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아까 이 교육의 질 명문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명문대가 되면은 학생에게도 좋고 교원에게도 좋은 거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열심히 교육해줘서 그 학생이 정말 그 직원의 연구원의 과제에도 기여를 해주고 그것이 인정돼서 그 사람이 연구소에도 취업할 수 있고 좋은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생을 활용했던 교수에게도 좋은 거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는 학생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교육의 질을 높여서 명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최고 수준의 교육이 돼야만 서로에게 좋은 것이지, 안 그러면 나쁜 효과, 아까 졸업생이 말했던 저임금 노동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이 부각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의미도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임금이라는 게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연구원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보수만 상당히 낮게 받는 거죠.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그냥 저임금에서 단순 일만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경우도 아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이 연구원과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잘해야죠. 그래서 지금 주 관심사는 교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그 교무처의 입장에서 거듭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을 순서대로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토론 그 질문이 지금 저한테 아이패드로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UST 강점인 현장 교육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UST 강점인 현장 교육 시스템이 실현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패널 분께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석형광 우리 교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우리 교무처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교육을 질문해서 교원이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발제해서 그렇다니까 교원의 맞자면 재능 기부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대학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교원에게도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이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학생이 논문을 쓰면 그게 교원의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연구소에서 논문 실적이 그 개인 평가의 주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학생을 지도했더니 논문이 몇 개 더 나온 것이 그 교원에게 별로 혜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원은 그러면 학생을 왜 지도할까? 뭐 학생을 정말로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 시작할 때는 다 좋은 의미로 시작하죠. 근데 너무나 교원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교원들이 이제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죠. 관심도 낮게 되고. 그래서 교원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높여가려고 노력하고요. 대신에 당연히 해야 될, 또는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제외하는 그런 정책도, 이런 정책들이 갈등이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UST가 세계적인 그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말하기 불편했던 진실도 말해서 드러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되지, 그냥 묻어두고 감으로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20년, 30년 저절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점점 그동안 말하지 않고 지나왔던 불편한 내용들도 꺼내서 우리 스스로, 캠퍼스 스스로, 본부와 캠퍼스가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게 노력하는 게, 그게 앞으로 우리 UST를 발전시키는 달라져야 될 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황영택 연구원님 말씀에서 같이 재학식 인적 네트워크는 경쟁력인데, 연구소에 흩어져 지내는 UST 학생들의 그 느슨한 네트워크를 재학생 간 결속, 또 졸업 후 동문 간 네트워크의 느슨함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아마 이제 총장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뭐 차장님도 일부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학생회 지원을 다시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졸업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 캠퍼스 내에서 다른 전공 학생들끼리 경진대회도 나간다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졸업생들 간에도 그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졸업생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후배들에게 말하자면 그 자기들 현재 직장에 대한 상황도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네, 보충해 말씀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이제 아까 그 현장 교육, 실무 교육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제 좀 옛날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과제에만 참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제 참여하고 이제 교육인데, 과제 참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실무적인, 그러니까 과제 책임자 필요한 일만 시키다 보니까 어떤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기회가 그러니까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키리랩이라고 해서 뭐 3D 프린트라든지 뭐 각종 장비가 구축된 랩을 구축해놨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기 가서 막 저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버블링 해가지고 거기서 컴피티션에서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창업도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이런 실무 역량들, 경험들을 할 수 있게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주제로 해가지고 동호회 비슷한 것도 어떤 연구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하면서 서로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분야의 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뭐 이런 것들도 해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장의 실무 역량들 좀 더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자리가 이제 함께하는, 오늘 포럼의 제목이 함께하는 정책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이제 유튜브로 좀 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UST 캠퍼스 교원 또 학생들 유관단체에서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질문은 들어오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도 손을 들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직접 의견과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준비되어 계시죠? 혹시 이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UST에서 예산회계를 맡고 있는 정경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박기범 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UST 과제라는 부분에서 제 업무와도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본부 예산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의 질 관리 이야기는 아까 마 처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육의 질 관리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스쿨 인정제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텐데, 그 인정체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캠퍼스의 어떤 수요를 받아서 지금 대학원생을 배분하는 방식, 이 방식은 그러니까 UST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부가 학생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근데 지금 그 방식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캠퍼스에 큰 연구가 있으신 것에 그런 때가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출연금의 연구생이 필요한 건데, 그 종속적인 구조를 좀 깨기 위해서는 본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현장에서. 지금, 네,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UST의 교육개발센터에서 일하는 오승윤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 영역에서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벚꽃 피는 숯으로 어찌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인구 절벽이 이제 해마다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대학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인구 절벽이 우리 UST에 얼만큼 심각한 위기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이 만약에 정말 심각하다면 UST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겠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스테이지에 계신 분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기홍. 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 피할 수 없죠.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줄어들면 과학기술 인력도 줄어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을 과학기술 인력 R&D 투자와 관련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R&D 예산인 걸 보시면 그래프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배출, R&D 모든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08년 경제위기 그때부터 푹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피할 수 없이 꺾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위기가 특히 지역대학은 훨씬 크게 다가올 텐데 USC도 분명히 겪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에 비해서는 유리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어떤 예상이고요. USC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UST도 다운사이징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UST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 중에서 조금 우려의 눈으로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외국인 학생의 비중입니다.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왜 저렇게 높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다운사이징이 될 때 혹시 외국인 학생들의 비중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물론 UST가 선제적으로 우리부터 줄이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인구 감소 시기,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절반이 됐는데 당연히 그게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는 다운사이징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조금 보충 설명을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R&D의 투자 규모에서 다운사이징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되게 독특한 측면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산업화 초기에 제조업의 비율이 한 30% 증가했다가 쭉 떨어가지고 한 10% 초반 내지 20%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거는 독일, 미국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금융업이라든지 이제 관광산업, 문화산업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하다못해 1차 농업까지 선진화되면서 이제 제조업의 비율이 떨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30%대 도달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제 농업이 더 크게 발전할 여지도 별로 없고 문화산업이나 금융산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조업 비율을 30%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R&D 투자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 줄어들더라도 R&D 투자 비율이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지금 GDP 대비 한 4.5%인데 이게 5% 내지 5.5%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령 인구는 줄어드니까 교육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량으로. 그렇지만 정부의 그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금은 더 늘리고 아까 보면 우리는 지금 민간 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건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다운사이징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문제 어떤 거 있죠? 외국인 비중이 왜 높으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키스트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키스트가 워낙 외국인 학생이 많아서 그런데 키스트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래 UST가 200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키스트 IRDA 국제대학원은 훨씬 그 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100% 외국인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3년에 UST 설립되면서 UST에 흡수되었고 그 키스트의 외국인 학생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 전체 UST 스쿨의 외국인 학생 수의 비율이 높은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키스트 IRD 국제대학원은 애초부터 이런 어떤 각 국가 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쪽의 인력들을 이제 키스트에 보내가지고 교육시켜서 이제 자국에 공급해주는 그런 국가 간 협정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그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스트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 정부에서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키스트에 보내가지고
인턴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UST로 진학하는 그런 구조이고, 졸업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도네시아의 뭐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하고 국가의 공무원으로 좀 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브이키스트 설립되고 나서도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브이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 계속 또 이제 앞으로도 유지 발전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시안파고를 만든다는 목표 의식하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고 그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그런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UST의 어떤 그것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해외 협력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스쿨을 그 역할을 UST가 떠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ST에 지금 주어진 굉장히 복잡한 정체성, 연구소의 어떤 교육기관, 이거 다양한 정체성의 또 해외 협력의 어떤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UST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점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바깥은 비도 오고 날씨도 스산한데 UST의 미래를 걱정하는 토론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류석현입니다. 저는 여러 그 토의 주제 중에 딱 한 가지 찍어서 우리 박희웅 그 항우연 선임연구원님, 우리 동문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의 특성상 이제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논문 연구라든지 이런 데 여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동호회라든지 학생회 활동, 우리 또 본부나 캠퍼스에서 하는 사업 참여 이런 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참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또 유대감이 없다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호 이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희웅 동문께서는 이제 창업 동아리 오덜트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그 프로젝트나 논문 수행과 동시에 또 많은 그 활동도 하셨는데 이미 이제 최근 졸업하신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논문이나 프로젝트 수행 외에 어떤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그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면 될지 그런 그 학생의 참여율 제고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런 쪽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가지고서 저도 좀 UST 쪽에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런 활동도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조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찾아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촉진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매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질문 더 없으실까요? 현장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요. 그러면 유튜브로 지금 들어온 질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UST 졸업생들에 대한 그 졸업생들이 어떤 진로를 걷고 있는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까 이제 애트리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분이 혹시 지금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길을 걷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물론 캠퍼스별로 다 다르겠지만. UST 전체 통계를 보면요. 네네.
3분의 1 정도는 연구기관에 가고 3분의 1 정도는 그 기업에 가고 3분의 1 정도는 박사과정 진학을 합니다. 그 통계는 오랜 동안 쉽게 변하지는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마다는 그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대체로 아까 취업률이 뭐 80 몇 프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졸업원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취업인 것이고 1년 지나다 보면 다 어딘가에는 취업을 해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다 좋은데 취업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UST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데는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이 예를 들면 학부 졸업생이 자기 대학원을 갔을 때보다 UST를 졸업하면 더 좋은 데 가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이거는 이제 교원 우리 이상성 우리 박사님께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교원 유연성 있는 교원 확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그룹 또 유연성 있는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 이제 교원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와 있네요. 네, 일단 뭐 좋은 교원, 좋은 연구 그룹을 찾는 거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연에서 적극도 권장해야 되고 출연연에서도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UST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교원이라는 타이틀, 전임교원, 겸임교원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출연연에 계신 연구자들에게는 뭐 교원이 되면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교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연구 주제, 좋은 연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출연연 연구자로서 나는 지금이 좋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있는 학생들하고 대학의 그룹하고 그냥 협력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UST로 쏠리게 하려면 UST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높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비교원 연구자, 출연연 비교원 연구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원들이 물론 UST에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분야에서 당신네 그룹에서 당신네 연구팀에서 내가 그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관심 갖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학생들이 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대학에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연구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펀드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원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먼저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과 연결을 짓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부 3, 4학년들이죠. 그래서 3, 4학년들이 생각보다 저희 분야만 봤을 때는 UST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회는 좋고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그들이 이제 대학의 대학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없지만 그래도 선배들 통해서 조금 배우고 좀 더 보고 인턴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다른 대학에 눈 돌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UST를 보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학부에 있는 3, 4학년들 통한 올해도 저희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뭐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15명 정도 투어를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관심이 좀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부 학생들은 그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 디렉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들이 컨택을 해서 당신 연구 그룹에 관심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연구 그룹에서 뭐 AGN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우주론을 본다던가 또 블랙홀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는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메일 보내서 찾아와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하면 그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들을 좀 UST에서 좀 장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저희 캠퍼스에서 했던 투어도 사실은 그 일환인데요. 학생들에게 모든 교통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학생들까지 와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또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리고 UST에서 이런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는 어떻습니다. 가르쳐주면
그 학생들이 꿈을 갖고 또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3, 4학년 학생들 학령 인구가 감소하긴 하지만 감소된 인구들도 좋은 대학원, 좋은 진로를 찾아 헤맵니다. 감소된 이들 중에서도 탑 20%, 20%는 유학을 가든 국내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 장소, 그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바로 UST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UST에서 하고 계시는 제가 볼 때는 학회에 학술대 부스도 설치하시고 하시는데요. 학술대는 사실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부생들에게는 조금 더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대학에 계신 아는 교원들께 좀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잘 안 해주시잖아요. 왜 우리 대학 학생들 빼가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UST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하시고 이해는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눈을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그 대학의 대학원만 가야 되느냐, 또는 다른 길도 있으면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UST가 입장은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으로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학의 학부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집중적인 홍보. 아까 홍보라고 하면 UST의 제도는 굉장히 제너럴하고 잘 알려줄 수 있지만 각 캠퍼스나 전공 내에서 교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연구 주제가 있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커지고요. 또 그들이 교원을 컨택하면 교원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택 수석연구원님께 한번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출연형 캠퍼스, 출연형 그 스쿨이라는 특징은 타 대학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 협력이 밀접해지고 융합 연구가 가능한 프로젝트 수행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인력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 중심 인력, 협업이 잘 되는 인력, 융합 연구가 가능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화학연구원하고 좀 많은 교류가 있는 상황인데요.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산자부나 과기부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부과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정부과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양한 정부과제를 좀 폭넓게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깊이가 중요하냐 넓은 게 중요하냐의 이슈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업에서는 깊이 있는 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폭이 넓은 분이 좀 더 융합하고 협력하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부과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협력이라는 그런 것도 같이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과제를 물론 이제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는 있지만 물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같이 굴러가다 보면은 보고서도 쓰고 기획 보고서도 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과제 참여율을 조금 높이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기업 입장에서 좀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이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학령 인구도 감소가 되고 기업에서도 채용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 신입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차별화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는 학부생들이 아니라 석사 이상의 인력들을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공 일치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소통 능력이 좋고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를 할 때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공의 일치도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뽑는데 거의 이제 뭐 상당 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고분자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분해 수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석유학 회사들도 다양한 그 분야의 기술을 또 사업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일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이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관련성이 있다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프리토킹이나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역량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설득하는 부분, 그다음에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요즘은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다양하게 이제 그런 다양한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뭐 학벌 이런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이 얼마만큼 잘 융화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점수를 포션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전공의 일치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과 남들에 대해서 배려, 설득하는 그런 능력들. 집단 토론도 하고 각자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답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별로 하나의 기업이라는 조직에 들어왔을 때 잘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전공 일치 플러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뭐 그런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UST가 키우는 인력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이 아닌가. 실천적인 창의적인 융합 인재, 현장 중심 인재, 융합형 인재, 소통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UST가 지향하는 인재상, UST가 좀 키우고 있는 인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서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졌고요.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듣기에 조금 아픈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약은 실은 쓰거든요. 또 이런 쓴 소리들이 UST가 앞으로 20주년 나아가는데 좋은 처방이 되고 좋은 발전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1월 마지막 날이고 하여튼 가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첫 번째 UST 함께하는 정책 포럼. 제가 함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UST처럼 함께하는 키워드가 중요한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32개 출연 연구소가 함께 다양한 캠프에서 다양한 융합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연구소 대학 모델은 정말 유일한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자리가 잘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소통의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올해 처음이지만 우리 20년까지 계속 여신다고 하니까 UST가 정말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좀 이제는 좀 실천할 때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서 출연연에 이제 관련된 쉽지 않은 문제들도 많지만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간다면 UST 20주년 정말 홍보가 필요 없는 그런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가 연구소 대학 모델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11월 마지막 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 주신 저희 최희윤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총장님께서도 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생각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총장님께 좀 마무리하는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나부터 변하는 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너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너지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을 쳐다봐야 됩니다. 옆을. 나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나부터 변하고 옆을 쳐다보고 같이 협력을 하면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UST의 특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UST가 20년을 바라다보고 앞으로 2년을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나간다면은 2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옆을 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신 온오프라인 참여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패널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3년 UST 개교 20주년을 앞두고 UST 미래 비전을 함께 세우고자 마련한 이번 정책 포럼은 내년 상반기에 제2회 정책 포럼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2021년 제1회 UST 함께하는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